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 조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청주도심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넘기며 마감됐습니다. 참여인원 6만여 명을 놓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업체 측의 법적 공방이 충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빛테마공원은 개장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효능을 가진 대체약이 많지만 질병관리청이 이 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북 현황에 맞는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기현 교수가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한웅구 전 옥천부 군수가 사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충북 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대한 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보다 가까이 도민들과 소통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과 5개 팀, 인력은 도청과 충북경찰청에서 파견한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 조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충북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충북경찰 전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진정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제도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전부터 빚어왔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인력과 예산 지원 없는 현재의 불완전한 구조로는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자치 분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에 걸맞는 조직도 주고 인력도 주고 예산도 주는 그런 체제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쉽게.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빠진 청주도심 통과 철도를 반영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만여 명 참여로 마감됐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이만하면 성공이라는 자평과 관주도 운동의 한계라는 자성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들도 도심에서 철도를 타게 해주세요. 청주 도심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넘기며 마감됐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대뇌에 알리는 데는 충분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6만이 넘는 그런 이 국민청원에 동참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무척 많은 이 청원 숫자를 기록한 거거든요. 청주시는 지난 한 달간 도내 각 대학과 사학재단, 교육청, 농협을 방문하고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청주 시민들 상당수는 도심철도 이슈 자체를 모르거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철도가 가져올 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 효과, 또 운영비와 같은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적극 알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타도 있고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심철도를 강하게 밀고 있는 충청북도와 속내는 트램인데 등 떠밀리듯 보조를 맞추고 있는 청주시 간의 동상이몽 행정도 이번 국민청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업체 측의 법적 공방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라이트월드의 상고를 기각하며 충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충주 라이트월드. 충주시가 무술공원 일대 부지 14만 제곱미터를 빌려주고 라이트월드 업체가 거액을 투입해 빛 조형물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몇 개월 만에 사업자 측의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충주시는 2019년 10월 라이트월드 허가를 취소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열린 법원의 1심 재판에서는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체납이 분명하고 충주시가 개선 기회를 줬지만 노력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업체의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이후 2심에서도 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어제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도 라이트월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라이트월드의 영업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철거와 원상복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매진해서 철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자진 철거가 어렵게 되면 시에서 대집행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빛 테마공원은 업체와 자치단체 모두 큰 상처만 입은 채 개장 3년 만에 사라지게 된 가운데 앞으로 시와 투자자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 약품을 언급하면서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찾고 있는 건데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약국 판매대에 타이레놀이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이 이 약 이름을 콕 집어 사가기 때문입니다. 한 곽도 아닌 몇 곽씩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제한을 조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 사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보통은 이제 1인당 한 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타이레놀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 해열 진통제입니다. 같은 성분 효능을 가진 대체약이 많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언급을 한 이후 접종자가 늘어날 때마다 품귀 또는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세트 아미노펜 말고 다른 해열 진통제는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입니다. 아세트 아미노펜과 비교해 볼 때 양리작용이 강하고 항염작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염작용이 백신의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소염제가 우리의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해서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보고가 있어서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근거가 이박한 연구 결과라며 굳이 특정 약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학계 반박도 있습니다. 몸살 기운 등 백신의 부작용을 어떤 해열 진통제로 줄일까 하는 걱정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정 용량입니다. 간 독성이 있는 아세트 아미노펜은 단기간에 하루 6알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재기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과 달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저녁 자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A씨는 운전대를 잡은 지 3m도 채 가지 못해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했고 A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시각과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점의 시간 차이가 그 이유입니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운전 종료 시부터 30여 분이 지나서 이뤄졌고 최종 음주 시각과는 40여 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값인 0.032%보다 낮았을 것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간당 증가치를 0.009%로 가정해도 A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735%에 근접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를 고려해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속 시점보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내 유일의 판화미술관인 진천 생거 판화미술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작품의 수장과 전시, 교육 기능까지 두루 강화돼 판화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군 역사 테마공원에 자리한 생거 판화미술관이 개관 11년 만에 한층 더 웅장해졌습니다. 약 1년의 공사 끝에 기존 미술관은 리모델링을, 바로 옆엔 2층 높이의 새 건물을 증축한 겁니다. 특히 교육동과 전시동을 분리해 판화 특성화 미술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미술관 건물을 활용한 교육동은 판화 체험과 교육 공간을 특화했습니다. 교육실은 기존 한 곳에서 3곳으로 늘려 일반인의 참여 기회를 높였고 수장고는 4배 확장해 천여 점의 작품 보관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해서 기존에 있던 미술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동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개별 전시동이 증축되면서 전시 공간도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전시와 수장, 교육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 국내 유일의 판화미술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시장과 교육실과 수장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밖에 외관 조경까지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국민들이 가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전문 미술관으로 거듭난 생거 판화미술관. 국내 대표 판화 작가 22인의 작품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증축 개관전은 오는 9월 5일까지 무료 전시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개 시군에서 11명 발생했습니다. 청주 확진자는 3명으로 오한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 50대 1명과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입니다. 제천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0대 외국인 2명이 무증상 확진됐고 진천과 영동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각각 2명씩 감염됐습니다. 충주에서는 건설 현장 선제 검사로 의정부 거주 40대가, 음성에서는 평택 확진자의 50대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과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 유치, K바이오 래퍼브 오송 유치 등 6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32개 사업 추진을 위한 7조 원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오늘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부의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박완희 의원은 소각장과 암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조사와 호흡기성 질환의 장기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는 당정청이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부여해온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향후 이전해올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후속 보완 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 특공제도가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됐다며 잘못된 건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올 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종민 씨의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6일 송정혜 대전경찰청장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의 관할이지만 공정성 차원에서 충북청으로 이첩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충북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도내 43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5월 중 충북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82로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8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청주FC가 내일 오후 7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K3 11라운드 홈 경기를 갖습니다. 상대는 리그 최하위인 평택시티즌FC로 현재 리그 8위의 청주FC는 이번 경기를 이길 경우 상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1,000명의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선착순 100명의 관중에게는 커피 사은품이 제공됩니다. 2021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박람회가 오늘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소비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오송 2단지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했습니다. 오송 2단지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4개 타입으로 총 2,400여 세대를 분양하는 한 민간 건설사가 오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송 2단지의 첫 분양 아파트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8개 블럭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천주시가 지역의 음식 문화 기록인 반찬 등속 음식 감상회를 개최합니다. 죽상과 주안상, 진지상, 다과상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된 음식 감상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2차례씩 초정행궁 수락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유형문화재 제381호인 반찬 등속은 고 한글체로 쓰인 청주 지역 양반가의 음식 조리서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